야, 이정은! 손님들 국 식는 거 안 보여? 며느리는 부엌대기 마냥 거기 서 있지 말고 국이나 더 떠와. 칠순 잔치 날이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50여 명의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죠. 거실에선 남편이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하는 거 보이지? 이게 사람 사는 집 구석이지. 남편은 제 고통을 낭만으로 포장했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서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아주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밥하는 마지막 날이네요. 어머니. 순식간에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무시무시한 침묵을 뚫고 거실 한가운데 섰죠. 그리고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추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뭔가 떴습니다. 시누이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이었죠. 쪼그려 앉아 설거지하는 제 모습, 부엌 구석에서 서서 식은 국을 마시던 제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화면, 크루즈 예약 내역, 1,800만 원, 제 통장 잔고, 0원. 하객들이 숨죽인 사이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엄마 수술비 뺏어서 가는 크루즈 여행 즐거우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남편은 제 쪽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오직 TV에서 나오는 기계음 소리만 집안에 울렸죠. 19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참으면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참는 사람만 사라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26에 시집와서 45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명절 제사, 김장 백포기, 시댁 대소사까지 제 손을 안 거친 게 없었죠. 사람들은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려먹기 편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19년 동안 제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이름 석자는 제 인생에서 지워졌죠. 며느리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날 칠순 잔치날 저는 모든 걸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 살던 45살 이정은입니다. 26에 시집왔습니다. 그리고 19년이 흘렀죠. 19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정은아, 우리 집은 대대로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단다. 내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19년짜리 저주의 시작인 줄은요. 명절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쳤죠. 추석, 설날, 제사. 1년에 12번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김장철엔 백포기를 담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쪼그려 앉아 배추를 다듬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고춧가루가 파고들어 따가웠죠. 정은이는 손이 빠르니까 금방 끝나겠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는 혼자 백포기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댁 대소사도 제 몫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죠. 누가 이사하면 짐을 날랐습니다. 시누이 아이들 돌보기, 시숙집 청소까지. 제가 안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정은이는 참 착하네. 며느리 복 타고났어. 착한 며느리. 처음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말의 진짜 뜻을요. 부려먹기 편한 사람.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불평 없이 일만 하는 사람. 그게 착한 며느리의 정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죠. 남편은 저를 애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정은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호적에만 남아있을 뿐 제 존재는 관계로만 정의됐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6대는 하얗고 가늘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죠. 손톱 밑엔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5살 제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입꼬리는 처져 있었고요. 이게 제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26대 사진 속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뺨엔 볼터치가 있었죠. 지금은 그냥 지친 중년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픈지 힘든지 슬픈지 묻는 사람이 없었죠. 그저 밥이 나오고 빨래가 개켜져 있고 집이 깨끗하면 됐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 하는 기계였죠. 19년이 흘렀습니다. 제 청춘은 이 집 부엌에서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이름도 모두 사라졌죠. 남은 건 며느리라는 타이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9년이 끝나가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이 그 끝에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칠순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은아, 내 칠순 잔치 집에서 하자.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건 제가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어머니, 연회장이 편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집밥이 최고지. 손님들도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아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큰둥했죠. 엄마가 원하시는데 뭐. 가까운 사람들만 부른다잖아. 괜찮을 거야. 가까운 사람들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쭉 훑어보는데 손이 떨렸죠. 25, 30, 40, 55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55명이나 돼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친척들 빼면 안 되잖아. 이웃들도 와야 하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5명 음식을 제가 혼자 준비한다고요. 말도 안 됐죠. 어머니, 그럼 도와줄 사람이라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뭘 도와줘? 우리 집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정은이 손맛이 최고라니까. 칭찬처럼 들렸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게 혼자 다 하라는 명령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집밥 먹으러 오는 거다. 연회장 음식은 맛이 없잖아. 정은이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지. 제 능력을 칭찬하는 척하며 저를 부엌에 가두는 말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잡채에 갈비찜, 전 5가지, 나물 7가지, 구이 3가지, 탕 2가지. 거기에 밥과 국, 떡까지.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혼자 해요? 아이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지. 한 달 있잖아. 한 달. 그 말이 제겐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매일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날랐습니다. 손수레 가득 채워 집까지 끌고 왔죠. 팔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2개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동고를 하나 더 들여놨죠. 부엌이 창고가 됐습니다. 밤마다 메뉴를 정리했습니다. 언제 뭘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짰죠.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죠. 다른 식구들이 자는 사이 부엌에서 홀로 칼질을 했습니다. 나물을 삶았습니다. 무침을 만들었죠. 전을 부쳤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고기 20kg을 손질했죠. 칼로 기름을 발라내고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웠습니다. 손에서 고기 냄새가 빠지지 않았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 3kg을 삶았습니다. 야채를 1000개도 넘게 썰었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맛보더니 한마디씩 했죠. 간이 좀 센데? 다시 해. 색이 안 예쁜데? 다시 볶아. 이건 식감이 안 좋은데? 다시 만들어. 다시. 그 말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든 사이 저 혼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전을 부쳤죠.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배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졌죠.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을 펴봤습니다.
손바닥엔 칼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죠. 손가락은 부어 있었고 손목은 저려왔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어깨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도와줄 사람 좀 구해줘.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죠. 곧 끝나잖아. 조금만 참아. 참으라는 말. 19년 동안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신우이는 바쁘다며 거절했죠. 형수, 미안해요. 요즘 일이 많아서. 당일에 가서 도와줄게요. 당일에 도와준다는 말도 거짓일 거란 걸 알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온전히 혼자였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손님들 감탄할 거야. 시어머니의 자랑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채찍질이었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 타고났네. 집에서 잔치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안 해. 착해, 착하다는 말. 그 말이 제겐 저주였습니다. 잔치 이틀 전이었습니다. 음식은 거의 다 준비됐죠. 하지만 제 몸은 한계였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소리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45살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로봇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죠. 한 달 동안 저는 부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이라는 이름으로요. 잔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죠. 부침개 반죽을 하나씩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완전 감성 사진 나왔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신우이 김미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미정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죠. 한 손엔 핸드폰을 들고 저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났어요. 언니, 그대로 있어요. 전 부치는 거 완전 리얼하다. 인스타 감성인데요. 김미정은 신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쪼그려 앉아 전을 뒤집는 뒷모습을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앞치마가 기름에 얼룩진 모습을요.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미정 씨, 그거 찍어서 어디에 올리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정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죠. 가족 단톡방이요.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죠.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가족 단톡방.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정 씨, 그 사진 올리지 말아줄래요? 좀 창피해서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정은 이미 전송 버튼을 누른 뒤였죠. 벌써 보냈는데요. 괜찮아요, 언니. 다들 대단하다고 할걸요?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죠.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시숙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형수님 대단하시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와이프 최고. 칭찬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비참함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행위였죠. 김미정은 소파에 누워 계속 핸드폰만 만졌습니다. 일어날 생각을 안 했어요. 미정 씨, 혹시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정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죠. 언니, 저 요리 못하잖아요. 제가 하면 오히려 방해될걸요? 방해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냥 하기 싫다는 말이었죠. 2시간 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정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짜잔, 떡 사왔어요. 김미정은 쇼핑백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떡이 가득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아, 이거 내가 산 거야? 김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어머니 칠순이니까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예요.
떡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시어머니가 김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효심이 지극하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떡은 제가 제 카드로 결제한 거였거든요. 사흘 전 김미정이 전화했었습니다. 언니, 떡 주문하려는데 카드 좀 빌려줄래요? 제 카드가 한도 초과됐거든요. 순간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부탁을 거절하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죠. 알았어요. 카드 번호 알려줄게요. 제 카드로 80만 원짜리 떡을 결제했습니다. 김미정은 나중에 갚겠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거실에선 김미정이 자기가 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죠. 여기서 말하면 분위기만 이상해질 게 뻔했습니다. 김미정은 계속 자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떡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거래요. 손님들 오시면 진짜 좋아하실걸요? 시어머니가 김미정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최고야.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입맛이 썼죠? 제 돈으로 산 떡이 김미정의 효심이 됐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한 음식은 당연한 며느리의 의무가 됐죠. 김미정은 그날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쪼그려 앉아 그릇을 닦았죠. 또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미정이 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언니, 설거지하는 모습도 예쁘다. 이것도 올려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그만 찍어요. 제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김미정은 핸드폰을 내리며 말했죠. 언니, 왜 그래요? 저 언니 칭찬하려고 찍는 건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제가 차린 저녁 식사를 먹었죠. 김미정이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하시던데. 남편 김태훈이 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다, 여보. 그뿐이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떡 사온 거 엄마가 너무 기특해. 정은이도 봐라. 딸은 이렇게 효심이 깊단다. 저를 김미정과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죠. 김미정은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뭐 당연한 일 한 건데요. 당연한 일. 제 돈으로 한 일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김미정을 보며 저는 숟가락을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 참았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거실로 갔어요. 저만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죠.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김미정은 제 등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제 고통을 인스타 감성으로 포장했죠. 제 돈을 자기 효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그저 참아야 하는 며느리니까요. 부엌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홀로 그 어둠 속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죠. 김미정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수다를 떠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 있었던 탓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죠. 그리고 서러움이었습니다. 잔치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선 뭔가 깨지기 시작했죠. 잔치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 있었죠. 이웃 몇 분이 들렀습니다. 부엌을 구경하러 오셨어요. 어머, 이정은 씨 음식 솜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은 걸 혼자 다 준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했는데 이상하게 공허했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기막히게 잘하죠? 제가 며느리 복 타고났어요. 이웃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환해졌죠. 그리고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 많이 했는데 말이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가르친 게 없어서 어쩌나 했는데 몸 쓰는 일 하나는 기막히게 가르쳐 보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 쓰는 일.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은아, 너는 학교 안 다니고 부엌 일만 배웠니? 이웃들이 웃었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다고요? 부엌 일만 배웠다고요?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했죠.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제 학력을, 제 경력을, 제 과거를 모두 지워버렸죠. 그리고 친정을 깎아내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가르친 게 없다고, 몸 쓰는 일만 시켰다고, 이웃들 앞에서 제 친정을 짓밟았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죠. 어머니, 저 대학 나왔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일했고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아이고, 농담도 못 알아들어. 이웃들이랑 가볍게 웃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농담. 시어머니는 제 인생을 농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이웃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은 씨가 음식 잘하니까 칠순 잔치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화제를 돌리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위로받지 못했죠. 이웃들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김태훈이 들어왔죠.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냉장고를 열며 대답했어요. 왜? 방금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들었어요? 남편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죠. 뭔데? 어머니가 제 친정을 흉보셨어요. 저보고 학교도 안 다니고 부엌 일만 배웠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어른들 농담이잖아. 농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친정을 무시하시는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지금 잔치 준비로 다들 예민한데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어른들 농담에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이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아픔을 모르쇠했죠. 시어머니의 말을 농담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예민하다고 했어요.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팠어요. 정말 아팠죠. 19년 동안 쌓인 모욕이었습니다. 무시였고 경멸이었죠. 제 학력은 무의미했습니다. 제 경력도 가치가 없었어요. 제 친정도 존중받지 못했죠. 저는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부엌 일이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 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누가 들을까 봐요.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제 존엄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건가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도 아니었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일어섰습니다.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계속 씻었습니다. 붓기를 빼려고요. 아무도 제가 운 걸 알면 안 됐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온 집안이 잠들었죠.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이 잔치 당일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 있었죠. 한 달 동안 제 손으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들이 제 가치인가? 이걸 만드는 게 제 인생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였고 부엌댁이었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축 처진 어깨.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45살 이정은의 모습이었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며 편하게 잠들어 있었죠.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학교 안 다니고 부엌일만 배웠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칠순 잔치였습니다. 55명의 손님이 올 거예요. 저는 그들 앞에서 음식을 내놓을 겁니다. 웃으며 인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뭔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엄이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이었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잔치 이틀 전이었습니다. 음식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김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정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김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정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언니, 사실 제가 엄마 칠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김미정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유럽 크루즈 여행이요. 엄마가 평생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럽 크루즈라니.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효심이 지극해서 엄마 칠순 선물로 크루즈를 예약했단다. 김미정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예약 화면이 떠 있었죠. 23일 일정이었습니다. 문제가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잔금이 좀 모자라서요. 1,800만 원 정도요. 1,800만 원.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죠. 정은아, 너 저축 좀 있지? 잠깐만 빌려줄 수 없겠니? 빌려달라는 말. 그게 진짜 빌리는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 친정엄마 수술비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친정엄마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야간 부업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을 일했죠. 손님 없는 시간에 눈을 붙이며 돈을 모았습니다. 1,800만 원. 그게 제가 3년 동안 모은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사돈은 좀 더 참아도 되지 않겠니? 내 체면 좀 살려달라. 체면?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의 고통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엄마 수술 날짜가 다음 달로 잡혀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정이 끼어들었죠. 언니, 크루즈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커요. 이미 계약금 500만 원 넣었거든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정 씨가 알아서 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김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형제끼리 좀 도와주고 그래야죠. 형제끼리 돕자고요. 저는 시댁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평생 뭘 바라고 산 줄 아니? 이번 칠순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겠니? 협박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로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거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김태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태훈아, 와봐라.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왔죠. 무슨 일이세요? 내 누나가 내 칠순 선물로 크루즈를 예약했는데 잔금이 좀 모자란단다. 정은이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친정 수술비라며 안 빌려준다는구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방적인 설명이었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중에 갚으신대잖아. 좀 빌려드려. 남편의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엄마 수술비라고요. 3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제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죠. 장모님 수술은 조금 미루면 되잖아. 급한 건 아니라며. 엄마 칠수는 지금 당장인데. 급하지 않다고요? 제 친정엄마가 매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데 급하지 않다고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지금 시어미한테 이러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미정도 거들었죠. 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가족. 저는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려 나오는 도구였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좀 이해해줘. 엄마 체면도 있으시고.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해 못해요. 절대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갔죠.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미를 우습게 보는구나.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제가 설득해 볼게요. 설득이라니. 저는 설득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죠. 1830만 원. 3년간의 피땀이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 친정엄마 거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었죠.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화나셨어. 좀 빌려드리면 안 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죠. 안 돼요. 여보, 제발. 엄마가 나중에 꼭 갚으신대. 나중에 갚는다는 말. 19년 동안 들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나갔죠. 저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편이었죠.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요. 아무도 손 뗄 수 없는 곳으로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겼죠. 제 명의로 제가 관리하는 통장으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김미정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저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제 돈이었으니까요. 제 친정엄마 수술비였으니까요. 아무도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칠순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균열이 생겨 있었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데우고 상차림을 시작했어요. 혼자였습니다. 8시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부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음식을 날랐습니다. 큰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무거웠습니다. 어머, 정은 씨 수고 많으시네요.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칠순인데 당연하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음식을 날랐어요. 거실과 부엌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됐죠. 거실엔 55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모두 손님들로 가득 찼죠.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엌 구석에 냄비가 있었습니다. 식은 국이 남아 있었죠. 국 한 사발을 떠서 서서 마셨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죠. 밥도 없었습니다. 반찬도 집어먹을 수 없었어요. 손님들 몫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식은 국 한 사발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서서요. 부엌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편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죠. 남편 김태훈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고생은 해도 이렇게 차려놓으니 얼마나 보기 좋아.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수님 대단하시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 낭만이라도 되는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통을 자기 훈장처럼 떠벌리고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엌 구석에서 서서 식은 국을 마시는 저를 남편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거실을 다시 봤습니다. 손님 몇몇이 제 쪽을 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못 봤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음식 맛있죠? 손님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대단하네요. 정성? 그 말이 제겐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쳐 있었어요. 창백했습니다. 눈엔 생기가 없었죠. 이게 제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45살 여자의 모습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요.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죠. 19년 동안 삼켰던 말들, 눌렀던 감정들, 숨겼던 분노들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우리 마누라 진짜 대단하지? 이런 집에서 살아야 사람 냄새가 나지. 사람 냄새. 저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였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요. 하나씩요.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든 손님이 저를 봤습니다. 대화가 멈췄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정은아? 오늘이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밥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TV 리모컨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추를 눌렀어요. TV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뭔가 떴죠. 김미정이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저장해둔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 새벽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던 제 뒷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부엌 구석에서 서서 식은 국을 마시던 제 모습이었죠. 세 번째 사진,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굽혀 설거지하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김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크루즈 예약 내역 1,800만 원, 그리고 제 통장 잔고 0원, 아니 정확히는 1,830만 원이 있는 제 새 통장 사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남의 엄마 수술비 뺏어서 가는 크루즈 여행 즐거우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정은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하는 거냐고요? 진실을 보여드리는 거죠.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였죠.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정은아, 당장 TV 꺼. 손님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죠. 어머니가 원하신 잔치 아니에요? 다들 진실을 보셔야죠. 김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언니, 미쳤어? 당장 꺼. 남편 김태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보면 어때요? 다들 보셔야 해요. 이게 여러분이 드시는 밥상의 실체니까요. 손님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죠. 나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칭찬만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니? 당연한 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네, 당연한 일이죠. 며느리는 당연히 부려먹어야 하는 존재니까요. 손님 한 분이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어요. 정은 씨, 오늘 좋은 날인데 이러지 말고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이 딱 좋아요. 다들 모인 자리니까요.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크루즈 예약 화면이 떠 있었죠. 제 친정엄마 수술비 1,800만 원을 뺏으려고 하셨어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제 엄마 수술을 미루라고 하셨죠.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김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빌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빌리는 거였으면 차용증이라도 쓰셨어야죠. 언제 갚으실 건데요? 김미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손님들에게 보여줬어요. 방금 전에 크루즈 취소했습니다. 환불 받았고요. 위약금 빼고 1,600만 원 돌려받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네, 감히 했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 비용도 전부 청구할 겁니다. 식재료비, 제 한 달 노동비 모두 합쳐서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러면 안 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안 되는 게 뭐예요? 제가 당한 건 괜찮고 진실을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식 맛있게 드셨나요? 그 음식 하나하나에 제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19년 동안 이 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갈 거예요. 오늘 당장요. 그리고 이혼할 겁니다.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혼은 무슨. 진정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19년 동안 진정하며 살았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리 챙겨둔 가방이었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19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누군가 따라 나왔나 싶어 돌아봤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집을 나와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등 뒤에서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죠. 참으면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는 사람만 사라질 뿐이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45살 이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제 인생도 되찾았죠.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엌에서 혼자 눈물 젖은 전을 뒤집고 계신가요?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